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문장의 형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문장의 형식 왜 배우는 걸까요? 문장의 형식은 문장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무언가 만들 때 아주 간단한 건 상관없지만 좀 복잡하거나 제대로 된 것을 만들고 싶을 때는 제대로 된 중심, 뼈대를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 뼈대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 형식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형식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가 다 들어가게 돼요. 자, 주어라는 건 그 문장의 주체에 해당하는 역할을 하는 걸 주어라고 하고, 우리 흔히 은는이가를 붙여서 해석하는 것, 이 아이를 주어라고 보는 거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 그 동사는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뭐뭐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 구간이 바로 동사다. 그래서 주어가 가장 문장의 첫 기본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온다. 자, 그것만으로도 완벽한 문장 우린 1형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1형식 뒤에 제가 괄호로 수식어라고 써 놓았는데요. 이 수식어는 부사의 품사에 해당하는 아이가 들어가게 되고요. 얘는 사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아이예요. 네, 이 아이가 들어가서 내용이 좀 더 디테일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이지, 사실 이 아이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형식에다만 제가 괄호하고 수식어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이 수식어는 2형식, 3, 4, 5형식 다 들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2형식 주어 동사 뒤에 주격보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주격보어, 보어는 보충 설명해주는 아이를 주격보어라고 합니다. 이 주격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쓰인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보어가 아니라 주격 보어이고요. 자, 이렇게 주어를 설명해 주거나 이러한 느낌이 조금 어렵다 하면, 여러분 이 주어와 동사 뒤에 나온 이 표현이 이렇게 동격의 관계이다 라면 여러분 동사 뒤에 나온 단어가 주격 보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옵니다. 이 목적어는 을를로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을 이야기하고요. 명사 품사가 들어가게 되는 자리죠. 4형식. 4형식은 3형식에서 조금 늘어났어요. 3형식의 내용들이 다 쓰일 건데 중간에 뭔가 하나 삽입됩니다. 자, 동사와 목적어 사이에 간접 목적어라는 아이가 삽입돼요. 이 아이 우리 뭐뭐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아이이고요. 그러한 목적어 뒤에 을를, 원래 우리가 3형식에서 해석했던 진짜 그 목적어에 해당하는 아이가 그 뒤에 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아이를 4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4형식은 조금 독특해요. 목적어가 기본적으로는 하나씩 나오는데 이 아이만 목적어 2개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간접 목적어에서 끝날 수 절대 없어요, 여러분.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라고 해석하는 아이가 나왔다고 하면 직접 목적어까지 나와줘야 합니다. 자, 5형식. 5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여기 또 목적격 보어가 나와요. 아까 보어 어떤 역할 하는 거라고 했죠? 보충 설명해 주는 거. 근데 주격 보어였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요. 여기 목적격 보어니까 당연히 여러분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형식 간단하게 설명했고요. 예문을 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형식에는 주어 동사가 쓰이고요. 수식어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라 그랬어요. 자,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 sun shines beautifully. 자, 해가 빛난다 까지만 있어도 완벽한 문장입니다. 해가, 은는이가, 빛나다, 뭐뭐다. 그래서 주어를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는 건 거죠. 근데 그 뒤에 아름답게라는 부사에 해당하는 아이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 아이 지금 동사 수식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아름답게라는 표현이 없어도요, 기본적인 내용은 전달이 된 거예요. 해가 빛나다라는 거. 근데 beautifully가 들어가면서 좀 더 문장의 내용이 풍성해진 거죠. 하지만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 아이는 1형식이다. 그 밑에 볼게요. We walked. 우리는 걸었다. 자, 사실 여기까지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이 at 전치사죠. 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 the park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전명구라는 아이이거든요. 전명구라는 표현이고, 이 전명구는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공원에서, 뭐뭐에서 이렇게 장소와 관련된 표현을 써주는 요 구간 부사라서요. 사실 얘가 있어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어지긴 했지만 없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yesterday, 얘는 그냥 부사거든요. 시간의 부사. 자, 얘도 마찬가지로 부사기 때문에 사실 없어도 되는 거다. 이 아이들 없어도 충분히 우리는 걸었다 만으로도 문장의 구조는 완벽한데, 그 뒤에 부사들이 들어가서, 수식어인 부사가 들어가서 내용은 풍부해지고 구체적이어졌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문장의 형식에서 볼 때 빼고 보는 거다
주어 동사만 있어도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 이 문장 1형식이라고 보는 거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형식에는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이렇게 써져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거나 이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여기 이렇게 동격의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이 주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 형용사나 명사 품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 볼게요. She is a teacher. 그녀는 뭐뭐다 동사 선생님 이라는 표현이 동사 뒤에 나왔죠. 자, 이 문장에서 이 a teacher는 왜 나온 거냐면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녀, 주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보충 설명해 주려고 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장을 그녀는 선생님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명사 품사가 들어갔는데 이 명사 품사 왜 들어갔다?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려고 들어간 거다. 주어 보충 설명해 주려고. 그 밑에 he is honest. 그는 뭐다? 뭐냐면 honest. 동사 뒤에 honest가 나왔는데 얘 품사는 형용사예요. 근데 우리 해석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는 정직하다. 정직한이란 형용사 왜 들어가냐면 주어 he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he에 대한 걸 묘사해 주려고 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주격 보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이렇게 비동사 나오면요. 비동사 뒤에 명사나 형용사 들어오면 다 주격 보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꼭 비동사만 주격 보어를 갖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키위처럼 일반 동사를 써도 주격 보어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일단 해석해 볼게요. 그들은 유지하다, 뭐 계속하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quiet, 조용한이라는 형용사가 들어갔습니다. 이 형용사 조용한 갑자기 여기 왜 들어가냐면 이 아이가 그들이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려고 주어를 수식하려고 쓴 거기 때문에 그 주격 보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들은 조용하게 있었다, 조용함을 유지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거나 동격의 관계를 형성했다라고 하면 동사 뒤에 나온 표현이 그러면 그 문장은 이 형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고요. 이 목적어는 을을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만 가능하냐? 명사 품사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사 품사가 정말 단어 명사만 또 존재하지만 사실 여러분 여기에는 동명사도 있고요. 동명사도 명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도 가능합니다. 투부정사 중에 명사적 용법 있잖아요. 명사 역할을 하는 아이를 우린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는데 명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도 동사 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을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명사절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꼭 명사가 정말 명사 단어 우리가 외우는 그 단어뿐만 아니라 이런 아이들도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Julie likes him. 줄리는 좋아한다. 자, 얘 어떻게 해석하죠? 그를, 을을 붙여서 해석하니까 아, 이 아이는 목적어구나. 우리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밑에 에이미, enjoy가 아니라 enjoys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에이미 enjoys hiking. 에이미는 즐긴다. 뭐를 즐기냐면 하이킹 하는 것을. 이렇게 동명사 들어갔잖아요. 이 동명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을로 해석했어요. 동명사. 이 아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다. 꼭 이렇게 명사 아니어도 동명사도 가능하다. 그 밑에 they wanted to go home. 그들은 원했다. 뭐를 원했냐면 to go. 가는 것을 원한 거예요. 집에 가는 것을 원했다. 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을로 해석했죠. 그런데 to 부정사였습니다. to 부정사도 이렇게 을로 해석하면 우리 목적어 취급해 줄 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밑에 I thought that he was honest. 나는 생각했다. 뭘 생각했냐면 을에 해당하는 그 구간이 문장이죠. 여기 이렇게 that을 필두로, that은 접속사인데 이렇게 문장이 들어갔어요. 이 아이 명사절인 거죠. 명사절. 자, 요 명사절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정직하다는 것을 나는 생각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꼭 진짜 단어 명사 아니더라도 투부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동사 뒤에 들어가서 을로 해석되어지면 그 아이들은 목적어이다. 그래서 삼형식 문장 구조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요. 제가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형식과 삼형식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자, 이 형식은 주격 보어가 동사 뒤에 나오고 삼형식은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둘 다 명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동사 뒤에. 근데 그 명사가 과연 주격 보어의 역할을 하는 것인가 목적어 역할을 하는 것인가 해석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예문 보면 she is a teacher이었어요. 동사 뒤에 a teacher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이 밑에도 보면 she likes the teacher 하면서 또 명사가 나왔죠. 그런데 하나는 주격보호의 역할을 하는 명사이고 하나는 목적어의 역할을 하는 명사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일단 요 둘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요런 관계가 성립했는가 아닌가. 얘도 마찬가지로 성립했는가 아닌가. 근데 얘는 그녀는 선생님이지만 그녀가 선생님인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이게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을룰로 동사 뒤에 있는 이 명사를 을룰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을룰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명사는 주격 보어이고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관계 을룰로 해석할 수 없고 얘는 을룰로 해석할 수 있는데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건 아니니까 얘는 목적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에서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고 이 명사의 역할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해석할 때 을룰로 해석해야 될지 주어를 보충 설명하듯이 해석해야 될지는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죠. 이런 관념을 가지고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해석해 보셔야 돼요. 자, 사형식은 여기 써져 있진 않는데 이거였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 간접 목적어, 우리 흔히 간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요렇게 나와 있는 걸 사형식이라고 했고, 자, 간접 목적어가 에게, 동사 뒤에 뭐뭐에게라고 해석할 수 있는 아이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사형식이라고 보는 거잖아요. 아래 이음 보겠습니다. I gave him. 여기서 이 him 명사인데요. 을룰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 에게라고 해석하셔야지. 그에게 a book, 책을. 자, 에게, 을을 이렇게 들어가게 해석해 줄 수 있으니까 사형식이구나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밑에도 he made me cookies. 자, made라는 동사 뒤에 me 명사가 나왔는데 얘는 그냥 목적어가 아니라 간접 목적어예요. 뭐뭐에게라고 해석하지 이 미를 나를이라고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cookies 이 아이를 우리 을룰로 붙여서 해석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식이라고 보는 거고 해석하면 그는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사 뒤에 뭐뭐에게라고 해석되어지는 요 구조면 사형식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동사들 사형식의 구조를 갖는 동사들을 수요동사라고 합니다. 수요동사라고 하는 것은 주는 거 주고받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동사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에게, 을을 이 연거 붙어서 나오면 사형식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자, 오형식. 아이고, 오형식도 제가 안 써놓았네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다 쓸게요. 여기 이렇게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들어가는 문장이죠. 목적격 보어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 목적어 보충 설명한다. 자, 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좀 확인 먼저 하고 갈게요. 자,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 형용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용사가 목적어 수식할 수 있고요. 명사 품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목적어 수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부정사, 명사의 역할을 하는 명사정용법에 해당하는 투부정사도 어쨌든 명사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 보충 설명하게끔 해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목적 보충 설명하려고. 자, 예문 볼게요. He made me happy. 자, 그는 만들었다. 나를 목적어예요. 어떻게? 이거 나에 대한 설명하려고 뒤에 나온 단어거든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가. 그래서 이 아이가 목보의 역할을 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해석하면 그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해석하시면서 행복하게 뭐뭐하게면 부사품사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사실 실제로 많이 나와요. 이 자리에 해피가 많이, 해필리가 많이 이렇게. 근데 해필리 고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해석이 뭐뭐하게라고 해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는 행복한이라는 이 표현은 왜 쓰는 거냐면 나 때문에 쓰는 거잖아요. 나라는 명사, 목적어를 수식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다 부사를 쓸 수는 없는 거죠. 부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합니다.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자리에 부사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사 쓸 수 없고 형용사 쓰는 거다. 그 밑에 He made me a famous singer. 자, 그는 만들었다. 나를 뭐로 만들었냐면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지금 성립하는 거죠. 내가 지금 유명한 가수잖아. 여기 그래서 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 목적어와 동격의 관계를 이루는 거, 이러한 명사가 들어가면 목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 거예요.
밑에 He wanted me to be a famous singer. 자, 그는 원했다. 자, 내가 뭐가 되는 걸 원했냐면 to be a famous singer. 유명한 가수가 되는 걸 원했던 거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내가 되는 상태. 그래서 이 아이 to 부정사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목보 자리에 그냥 명사나 형용사 아니고 이제 막 to 부정사 내지는 뭐 동사와 관련된 아이들이 이 목적어 뒤에 나오면 해석 되게 하기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이거 주어는 동사의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이 to 부정사 내지는 뭐 다른 동사와 관련된 변형 표현들이 여기 들어갔을 때 목적어는 그 동사의 행동을 하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원했다. 내가 유명한 가수가 되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해석을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어는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는 목적격 보호 이렇게 따로따로 끊어서 두 개의 문장이 붙어있는 것처럼 해석하시면 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오형식은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해석하고 독해 보다 보면 진짜 오형식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오형식 나오면 목적어까지는 해석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붙일지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 동사 한 덩어리로 목적어 목적격 보호 한 덩어리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굉장히 해석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붙이면 한 문장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집의 문장에 혹시 이런 오형식 목보 자리에 to 부정사 들어간 거 있다고 하면 지금 제가 한 것처럼 한번 해석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잘 될 거예요. 그 밑에 자, he saw me singing a song in front of people 이렇게 써져 있는데 자, 그는 본 거예요. 그는 본 것에 행동을 한 겁니다. so 뒤에 목적어가 나왔어요. 내가 뭐 한 거냐면 singing a song 노래 부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걸 보았다.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는 보는 행동. 자, 목적어는 이 singing의 행동을 합니다. singing? 아까 목보 자리에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까지는 된다고 했는데 이건 지금 투부정사도 아니잖아요. 이거 여러분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는 어떻게 쓰는 거다? 동사에 ing 쓰는 게 현재 분사잖아요. 현재 분사 가끔 들어갑니다. 이거 예외예요. 예외에 조만간 배우겠지만 여러분 목보 자리에 뭐가 또 들어갈 수 있냐면 현재 분사 현재 분사부터 쓰지 않겠습니다. 동사 원형. 우리가 흔히 원형 부정사라고 이야기하는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동사의 ing 형태인 현재 분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p 형태인 과거 분사도 들어갑니다. 예외의 경우, 독특한 경우 지금처럼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찍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고요. 근데 이런 아이도 들어갈 수 있고 해석 잘 해보시라고 제가 문장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보았다. 내가 노래하는 것을 이렇게 문장 따로 있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해석해 주시면 오형식도 원활하게 해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문장의 오형식은 다 끝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뭘 남겨두었냐면 사형식과 오형식을 구분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 보면 He made me cookies. 자,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또 명사 나온 그죠? 요런 구조랑 He made me a famous singer. 여기 똑같이 me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또 me 뒤에 또 명사가 나왔어. 얘는 몇 형식이지? 이 아이는 몇 형식이고? 이렇게 고민하실 수도 있어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기억하실 건 여러분, 사형식에는 뭐가 있다? 여기에는 뭐뭐에게라고 해석될 표현이 반드시 있다. 요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그는 만들어줬다 나에게, 여기 에게잖아요. 그냥 을을이 아니라는 거. 자, 그래서 그는 나에게 쿠키를 만들어 주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얘는 사형식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만약에 이 명사가 주격보호, 오형식에 해당하는, 주격보호가 아니죠. 목적격보호였다고 하면 얘네 둘의 관계가 이렇게 동등한 이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내가 쿠키는 아니잖아. 어떻게 내가 쿠키가 될 수 있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기 때문에 사형식이 또 아니구나. 오형식이 아니구나. 요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밑에 보면 그는 만들어주었다 나에게 유명한 가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나에게. 여기가 에게가 가능한가? 아닌 거죠. 어떻게 나에게를 붙여. 영어는요, 여러분, 어쨌든 언어이고 우리가 쓰는 표현의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어쨌든 우리말로
바꿔서 해석했을 때 말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이 안 되면 그건 틀리게 해석한 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1, 2, 3, 4, 5 형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걸 조금씩 대입해 보셔야 되는 거죠. 문장 이렇게 좀 같은 형태의 품사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걸 썼는지 각각의 해석하는 방법들을 끼워 넣어서 여러분들께서 대입해서 맞춰 보셔야 하는 거예요. 자, 에게라고 일단 해석할 수 없으니까 사형식은 아니구나.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성립하나요? 내가 유명한 가수? 성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목보로 쓰인 명사구나. 그래서 얘는 오형식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형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끝났어. 그렇게 끝내서 문장이 완성되면 1형식이지만 그 뒤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명사나 형용사가 들어갔으면 주격보어가 있어서 우리가 2형식이라고 보는 거고요. 주어 동사 뒤에 명사가 나왔는데 을을에 해당하는 아이로 해석돼야 된다고 하면 걔는 3형식. 근데 만약에 거기에 에게라는 표현까지 동사 뒤에 꼈어요. 그 동사와 을룰로 해석하는 아이 사이에 뭐뭐에게가 꼈으면 그러면 걔는 4형식. 그 다음에 주어 동사 목적어 쓰고 그 목적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할 거면 그래서 형용사, 명사, 투부정사 등등이 들어갔다고 하면 그 아이는 5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문장의 구조 형식, 5형식을 외우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만 그 5가지 형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하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건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 5형식을 배우는 거니까 1, 2, 3, 4, 5형식에 너무 목매지는 마시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자꾸 대입하시는 연습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